후배 성폭행 의혹에 기성용 사실 무근.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 선수가 과거 후배를 성폭력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바로 기성용 선수로 드러났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조금 전에 키워드도 나왔지만 기성용 선수 이번 폭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기성용 선수라고 딱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제 이제 피해자 측에서 밝힌 가해자의 정보가 이랬습니다.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을 했고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고 2000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고 광주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최근에 FC 서울에 입단한 기성용 선수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왔었고 이게 이제 정말 실시간 검색으로 기성용 이름이 같이 오르면서 네. 기성용 선수가 여기에서 전면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기 선수의 이 에이전트도 본인 확인 결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다. 이거랑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는 상당히 단호한 대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본인 확인 결과 보도 내용과 전혀 관련 없다. 기성용 선수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폭로된 내용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할 수 있는데 기성용 선수는 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 해당 당시에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도 이와 관련해서 좀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MBN이 단독으로 그 당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했었던 그 분과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운동만 열심히 한 애들인데 그런 일이 떴길래 나도 지금 깜짝 놀랐네요, 지금. 저그들만 자는 것도 아니고 네, 코치랑 전부 같이 생활을 해놔서 예, 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거의 초등학생이 이제 네. 상식적으로 거의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거의. 중학생이다면 모를까. 예, 초등학생들이 시킨 대로 막 열심히 운동밖에 모르는 애들이었거든요. 성실한 애들이었어요. 성룡이하고 통화해보고 뭔 일이냐. 예, 예, 예. 그러니까 성룡인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지도 참 미치겠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주위에 있는 그 선후배들 열이 전화를 해보니까 전혀 아들도 대체 모르고 아이고 참. 네, 학생이란 코치가 그 당시에 다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초등학생이 그렇겠느냐. 내가 기성용 선수하고도 지금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도 미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 감독뿐만 아니고 당시에 축구팀 동료들도 이 반박 주장에 힘을 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같이 축구를 했었던 초등학교 축구단에 같이 있었던 이 동료가 얘기를 하기로는 큰 방 2개에서 이제 수십 명의 선수들이 지냈다 때문에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환경이었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인기척이 있었을 거고 친구들이 대응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부인을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성용 선수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럽 도전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국내에 복귀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부상 탓에 많은 경기에 나올 수는 없었는데 절치부심 올 시즌에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정수 위원님, K리그가 이제 다 이번 주말에 개막을 합니다. 기성용 선수 심적으로 참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저런 일 겪으면은 엄청난 부담이죠, 사실은. 일단 사실관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떠나서 기성용 선수로서는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네. 또 최근 1, 2년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슬럼프 시기를 보내면서 지난해 7월에 FC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국내에서 제2의 어떤 축구 인생의 좀 전성기를 열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저런 논란에 일단 휘말리게 되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헝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일단 좀 빨리 확인이 돼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맞는 후속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피해를 주장한 사람들이요, 2명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또 다른 주장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일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과거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같이 축구팀에서 그 운동을 했었던 동료들이 이제 하나둘 입을 열고 있는데요. 네. 이 동료들의 얘기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그 두 사람이 오히려 중학교 3학년 때 후배들한테 강압적인 성폭력을 가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강제 전학 조치를 되고 당시에 감독도 징계를 받았던 바 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당시 어떤 프로축구단의 임원이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해고까지 됐었던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성용 선수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학교 폭력을 가했다라는 이런 글인 건데요. 뭐 글 자체는 익명이긴 하니까 그래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그 피해자라고 말한 당신들 저랑 제 친구들한테 했던 만행 생각하십니까? 당시 뉴스 기사로도 나왔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뉴스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2004년도에 이제 한 유소년 그 축구팀에서 중3 학생들이 후배들한테 성추행을 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가 이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보도는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가해자로 다시 또 지목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당사자 또는 뭐 변호인 뭐 입장은 있어요? 네, 이제 최초 이제 본인들이 기성용 선수로 추정이 되네. 기성용 선수한테 뭐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측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정말 수십 번 여러 방면으로 연락을 취해보고 있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초 피해 사실을 공개한 그 보도 자료를 낸 이후에 지금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동석 기자. 네. 그런데 기성용 선수 말고 또 한 명이 폭로가 됐더라고요. 이 최욱인 출신의 현 국회의원. 과거 감독 재직 시절에 폭행을 했다. 뭐 이런 의혹도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폭행 사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글이 현재 올라온 상태입니다. 바로 이모경 국회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글에는 국가대표 출신 여성 현직 국회의원이 과거 감독 시절 선수를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남긴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질 질문과 사진 자료까지 확인을 했지만 동료 체육인들의 로비로 당시 언론 보도를 막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이 글에서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중 지도자 경력이 있는 인물은 이모경 의원뿐이거든요. 지난 2008년 당시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 감독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미 현은 현역 시절 여자 핸드볼 세계 최고 선수로 유명했는데요.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체육계에 권위를 세우겠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모경 의원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이모경 의원은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요. 먼저 임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건 이거 대한체육회 징계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름 보면 바로 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징계 내역이 전혀 없고 그러면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죠. 여성 첫 감독이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다라면 강하게 이거에 대한 저한테 반박이 들어왔을 거예요. 선수들하고 그러한 뭐 어떠한 장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서 훈육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진짜 어떠한 걸 했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도 되고 마음이 아픈 거밖에 없더라고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흠집을 내려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나서야 되나 뒤로 물러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임 의원은 제3자가 올린 것 같다면서 과거 선수와 지도자를 떠나 가족처럼 이렇게 편하게 지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 훈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에 대해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 폭로가 한 2주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게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고소고발이면 무고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상대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사실 오히려 더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무고죄는 불가능하더라도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경우 명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이제 상대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앵커가 얘기한 대로 지금 2주일 전부터 현역 배구 선수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으로 번지고 방금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기성용 선수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거친 현역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단면인 것만은 분명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스포츠계에 그동안에 관행처럼 있었던 일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냐. 엘리트 스포츠의 이 성적 지상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냐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가 이걸 방관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또 가정교육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그 피해자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거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악마적인 모습을 보였다든지 아니면 가학적인 성향을 보였다든지 이런 경우는 피해자 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분명히 1대1로도 사과와 반성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공적인 공인의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부인하고 나중에 규명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요. 본인이 가해자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면 그건 주저없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매듭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요. 이 폭력이라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악몽과 고통일 테고요. 반대로 무고한 폭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억울함이 될 겁니다. 시시비비 잘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